향후 20년 동안 재개발의 시대가 올 겁니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대한 용량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 투자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고 내 집에 적금을 붓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만 딱 눈여겨보셔도 됩니다. 다른 지역은 볼 필요가 없다. 빌라 안 사라, 안 살 거야. 빌라를 왜 해서 빌라 사면 안 된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지역에 있는 입지를 산다. 빌라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대표님께서 최근에도 이 시장의 불안정성과는 별개로 일단 빌라를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빌라 투자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좀 접근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토지 가격이 비싼 지역에 있는 빌라를 사야지 됩니다. 비싼 지역의 빌라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토지 가격이 비싸면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신축 공급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보다는 공급이 안 일어나는 지역들에 있는 빌라가 희소성이 높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다는 건 그 지역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 수요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 서울 기준으로는 15억대 이상 가는, 그냥 국민평형대로 15억대 이상, 좀 안전한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평형대 20억대 이상 육박하는 지역들의 빌라를 공략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개발 호지가 많은 지역, 네. 뭐 서울역 주변이라든가 용산역 주변, 삼성역 주변, 한강변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마포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동작구 이런 뉴타운들이 움직이는 지역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된 빌라를 사지 마라.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이 전세가 3억이에요. 네. 근데 같은 평형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전세는 2억이야. 네.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엘리베이터 있는데요. 그죠? 왜냐면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게 커피값 한 잔 더 내는 정도의 이자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식이 오래된 빌라,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주차장 시설이 완벽하지 않거나 이런 빌라들은 향후에 공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심플하게 수요자가 원하는 걸 사면 리스크가 좀 적겠죠? 만약에 이 빌라를 구입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5, 60대, 70대라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가서 아빠가 투자용으로 빌라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너라면 이런 빌라 들어가서 전세 살겠니? 물어보시면 아빠 난 이런 걸 안 사라고. 이거 살겠니? 이런 데 살 것 같아요.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10년차, 15년차, 20년차 이런 게 아니라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요. 유튜브가 많이 이제 발달이 됐잖아요. 재개발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대지지분입니다. 상품을 투자용으로 사시는다라는 건 뭐냐면 향후에 개발까지 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 들으신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지지분 넓은 빌라를 삽니다. 대지지분 넓은 빌라의 특징이 구축이에요. 그거 하나만 보고 샀을 경우에 아주 큰 리스크는 뭐냐면 그 지역이 재개발이 안 될 경우 그 빌라는 임대도 못 놓지만 재판매도 하기 힘들다. 네. 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향후에 재판매를 할 수 있는 황금성까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대지지분 얘기가 나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비 사업 때문인 건데, 실제로 지금 이 빌라가 밀집된 지역을 재개발하는 게 마지막 가능성이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향후 20년 동안 재개발의 시대가 올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야, 옛날에 저희 강남 미나리 뽕밭이었을 때 땅 한 평이라도 사놨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또 그런 시대가 온다. 제가 동작구 노량진동이라는 동네를 말씀드렸잖아요. 방배동도 엄청나게 노후빌라촌이거든요. 강남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하고 강남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서민 비율이 높은 지역이 방배동이라는 지역인데 방배동 전체 면적이 지금 40%가 멸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멸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효정 씨가 방배동의 빌라를 5년 전에 하나를 사놨어요.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 주인 되겠죠? 사모님 얘기 들은 거예요, 젊은 사모님. 지금 반포가 50억 찍었기 때문에 전 방배동 한 35억 이상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5억짜리 빌라 하나 사서 35억짜리 아파트 주인 되면 어때요? 행복함 이상이잖아요. 이거 지금 상상만 해도 웃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20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2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가 오는데 재건축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대한 용량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재건축은 저층 아파트 재건축 시대였습니다. 2층에서 4층짜리 아파트 부셔서 2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건데 지금의 재건축 시장은 중층 아파트 재건축이거든요. 15층짜리 아파트를 멸실해서 25층짜리를 짓다 보니 분담금 문제, 공사비 문제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 분담금이라든가 공사비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은 수지가 안 맞지만 10년 후에 강남 아파트의 시세가 지금보다 10억, 15억씩 더 올라가면 안 맞던 수지가 다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한남 3구역입니다. 한남 3구역이라는 동네가 재개발을 시작해서 20년 동안 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남 3구역 옛날에 아파트 시세 9억 예상했었어요. 9억짜리니까 분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재개발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한남동의 가치가 재평가를 받으면서 그리고 한남동이라는 지역 자체에 대한 인프라가 주변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한 40억 이상 하거든요. 네. 9억짜리 아파트 시세가 40억짜리 되니까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린 네.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 우리 이 효정 씨나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전세 살지 마라. 내 집에 투자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고 내 집에 적금을 붓는 거예요. 내 집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거주의 안정성으로 인해서 편안함이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세 만기가 되고 월세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안 그래도 많은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이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평생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빌라 한 채라도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라를 좀 사볼까 아니면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좀 피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좀 조언해 주신다면. 앞서 제가 사야 되는 빌라, 이런 빌라를 꼭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반대로 행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토지 가격이 낮은 지역,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 개발 호지가 별로 없는 지역들. 네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 한강변 이라고 치면 서쪽에서 합정동부터 동쪽에서 자양동까지 라인 안에 있는 한강변, 그리고 이 한강변 안에는 마포, 용산, 성동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진구가 있을 겁니다. 딱 그 라인까지. 남쪽으로는 사실상 빌라촌이라고 남아있는 동네가 영등포구랑 동작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들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눈여겨볼 지역이 청량리라는 지역, 청량리 역주변 지역, 전농동이라든가 용두동이라든가 용답동, 답심리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만 딱 눈여겨보셔도 됩니다. 다른 지역은 볼 필요가 없다. 부동산 투자를 어떤 분은 되게 잘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데도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과가 잘 나오는 분들은 물건을 안 보고 입지를 봅니다. 빌라 안 사라, 안 살 거야. 빌라를 왜 해서 빌라 사면 안 된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지역에 있는 입지를 산다. 용산이라는 입지, 한강변이라는 입지, 남산이라는 입지에 내가 토지를,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명동에 주식을 6주 갖고 있다. 명동이라는 동네에.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브릿지에서 항상 이제 투자 관련해서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무주택자와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을 나눠서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 조금 투자 관련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무주택자분들은 일단 뭐 무조건 집을 사야 됩니다. 제가 부동산 시작한 지 20년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지금이 가장 저렴한 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도 지금 가장 저렴한 날이라고 했겠죠. 네. 3년 전에도 했을 거고 5년 전에도 했을 거고 6년 전에도 했을 겁니다. 7개월 전에도 했을 거고. 근데 그 얘기가 다 맞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오늘이 가장 비싼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공간의 한계성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압구정동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게 부동성이잖아요. 한강이 아니라 저기 북한강 춘천 쪽에 압구정동이라고 똑같은 동네를 같은 모양의 아파트를 만들어 놨다고 그 동네가 압구정동이 되지 않거든요.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가 소멸되고 집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줄타기, 물타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바닥에 사서 어깨에 팔고 뭐 이거는 이론이죠. 누가 다 모릅니까?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하고 그죠? 건강하게 먹고 날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운동하고
그죠? 덜 먹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죠? 이론은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행동을 못 한다. 작년도 아닙니다. 7개월 전에 집값이 제일 바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7년 전이 아니라 7개월 전입니다. 집값이 제일 바닥일 때 왜 아무도 못 샀을까요? 그때는 거의 부동산 종말론이었습니다. 모든 뉴스, 모든 유튜버가 지금 집 사면 큰일 나고 제2의 IMF가 오고 더 큰 놈이 오고 퍼펙트 스톰이 오고 뭐 별의별 태풍이 오고 뭐 이제 핵이 지나가고 막 난리가 났어.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서죠, 무서워. 그죠? 바닥이면 사야지 되는 거잖아. 그쵸. 못 산다,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가장 최적기는 내가 준비가 됐을 때가 최적기다. 오르는 상이든 하락장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마라. 왜냐면 이 준비가 됐을 때 타이밍을 놓치면요, 여러분 다시 또 집 살 수 있는 기회를 상당 기간 놓치게 됩니다. 1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상급지 갈아타기가 이번 장에 선행이 돼야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1년이란 2년이란 시간 동안 상급지 갈아타기 보세요. 대치동에서 압구정동으로 갈아타려면요, 지금 이제 한 2, 30억 있어야지 돼요. 같은 강남에서 상급지 갈아타기도 갭이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선택사항인데 첫 번째 하실 수 있는 게 똘똘한 한 채겠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 위치가 좋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봐도 가격이 안 좋을 것 같은 경우는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앞으로 저평가라는 걸 없습니다. 저렴한 지역과 상급지 두 군데만 남기 때문에 이 저렴한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현금화 시켜서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돌리셨으면 좋겠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8월 달에 나오는 부동산 공급 완화 대책, 확대 대책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세제 혜택이 안 나온다고 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비주거용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에 대한 맥을 계속해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빌라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